온라인으로 선글 잘해가지고 이 젊은 여자가 시장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시청이 있는데 그 집무실이 있어요. 그 뒤에 엄청나게 큰 몇 층짜리 공장 같은 게 크게 등장했어요. 그 안에서 800명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던가 뒤져봤더니만 컴퓨터가 쫙 있고요. 온라인 도박하는 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로맨스 스캠, 온라인 사기. 필리핀에서 조사할 때 봤더니만 예전에 중국에 입국을 했던 보화핑이라고 하는 여자랑 지문이 일치하는 거예요. 단지 암흑세계의 숙주뿐만 아니고 중국의 정보 당국에서 일부러 스파이론 보내가지고 하나의 정치가로서 국회 같은 진출시켜서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집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갬블링, 도박 이야기를 좀 할게요. 특히 필리핀에서 발생한 그 앨리스 고 사건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두 나라 이야기를 갖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작든지 조직이 작아지면은 세상을 바꾸는 건 나 자신이다라는 게 이렇게 강해질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조직이 저 혼자로 이루어진 조직이면은 손을 갖다가 뒤집을지 아닐지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14억 정도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는 방향, 중국의 그 공동체가 가는 방향은 14억 분의 1이에요. 그 N이 너무 커요. 그런 경우는 중국이 아마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투표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투표할 의욕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14억 분의 1인데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별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객체적으로 되겠죠. 그런 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운명론이라든지 개인의 노력보다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가장 좋아해요. 미국은 제가 볼 땐 통계는 하나 인더스트리예요. 산업이에요.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통계를 돌려가지고 이거는 법칙성이 있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걸 볼 때만 느낀 게 나라가 N분의 1에서 N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법칙성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력해서 뭐 하기보다는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은 내가 모르는 운명의 명리가 있는 거니까 거기다 몸을 맡기자 이런 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든지 운명을 개척해 나가자는 거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국에 등장하고 오늘 슬롯 머신을 하든지 빠찡꾸를 하든지 잡아 당겨보고 나서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해보자. 그냥 운에 맡겨보자. 이런 게 되게 강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관련되는 게 뭐 복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보면 복권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복권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전통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운명에 한번 나를 맡겨보자. 그래서 운명에다가 베팅을 해가지고 한번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게 강한데 그거는 결국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톨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사제 그룹 있잖아요. 신부님처럼 파리 신학대학을 나가지고 그 최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우주의 법칙도 알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뭔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일자 무식한 사람들 대부분이었잖아요.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파리 그 신학대학을 나온 그 소수 사제 신부님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세상의 법칙을 안다고 그러니까 일자 무식인 보통 백성들은 가가지고 이제 묻고 그러지 그러면은 알려주죠. 세상의 법칙은 이렇고 세상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오만한 거로 보는 거예요. 책 1000권을 읽었다고 네가 감히 우주를 논해? 운명을 논해? 신을 논해? 너희가 감히?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경우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청교도 입장에서는 그냥 신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일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고 감사해야 할 뿐이고 신이 불행을 내려도 감사하고 행운을 내려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걸 요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정통 청교도 원래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갬블링 같은 경우는 다 금지예요. 집에 카드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가지고 놀아도 안 되고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고 하면서 청교적인 게 사라지면서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조 단위로 미국은 지금 갬블링 산업이 커지고 있다. 라스베가스 정도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갬블링이 만들어요. 온라인으로 카지노 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스포츠 갬블링도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대요. parlay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parlay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accumulate라는 건데 뭔가면은 조금 더 이제 또 리스크가 높아져야지 리턴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토트넘이 이긴다 정도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토트넘이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 그것까지 맞춰야 돼요. 또 플러스 해가지고 토트넘이 이기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손흥민이 넣는다면은 마지막 골을 넣을 거냐 첫 번째 골을 넣을 거냐 해서 복잡하게 막 배팅을 굉장히 복잡하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맞출 확률이 한 100분의 1로 훅 떨어질 거예요. 하이 리스크잖아요. 1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거 맞추면은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온라인으로 치밀하게 그 시장이 발달해 가고 있대요. 근데 요즘은 또 좋은 게 온라인 도박 있잖아요. 근데 조지아주에서 온라인 도박을 허락을 했어요. 주에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장소가 조지아주가 아니고 매사추세츠주라는 뉴욕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차단을 갖다가 원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가 마음 놓고 그러면 우리는 조지아주법으로 조지아 주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 도박장을 개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도박장을 많이 개설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가들도 좋은 게 뭔가면은 여러분들 도박장을 개설하고 나면은 공짜로 해줄 리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승률을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허락을 줬으면 또 허락한 또 그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정부라든지 이런 정부가 또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정부 같은 경우는 도박이 자기 주에서 활성화를 할수록 자기 주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이 좋아지니까 자꾸 하려는 거죠. 앨리스 고어라는 여자가 있어요. 나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몇 년 전에 반반이라고 마닐라가 수도잖아요. 수도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한 6, 7만 정도 될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아버지는 중국계인데 뭐 엄마는 뭐 필리핀이 돼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엄청 많았는지 선거도 너무 잘하고 온라인으로 선거를 잘해가지고 이 젊은 여자가 시장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시장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생활이 좀 이상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가 하면은 저기 출퇴근용으로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집에 맥라렌을 포함해가지고 16대의 고급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재산 목록 중에 하나는 대형 덤프 트럭도 3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시청이 있는데 그 집무실이 있어요. 집무실 사진을 찍은 걸 봤더니만 집무실과 그 시청 같은 데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 뒤에 엄청나게 큰 몇 층짜리 공장 같은 게 크게 등장했어요. 근데 그걸 작년에 경찰이 그거 가지고 급습을 딱 했더니만 그 안에서 800명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던가 뒤져봤더니만 컴퓨터가 쫙 있고요. 컴퓨터 보니까 다들 온라인 도박하는 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로맨스 스캠, 온라인 사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800명이 있고 그 대부분은 다들 인신매매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와이어 차이나라고. 거기 따르면은 앨리스 고가 이런 조직의 숙주 노릇을 하는 애가 아닌가 이거예요. 숙주를 만들려고 이 앨리스 고라고 하는 여성을 갖다가 이쪽에서 키웠던 게 아니라 돈도 다 대주고 거예요. 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에 지금 마르코스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중적이에요. 그 전에 정권이 두테르테 정권은 친중적이에요. 두테르테는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분이었고 지금은 아니다. 마르코스는 다시 미국과 손잡고 우리는 중국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 해서 지금 필리핀도 친중을 할 거냐 반중을 할 거냐 뭐 중국을 둘러싼 싸움들이 치열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중국의 주변 국가들, 특히 세계의 가장 강력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종이 찢어지듯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필리핀도 두테르테 때 온라인 도박장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이걸 갖다가 이제 포고라고 불러요. 필리핀 옵쇼어 갬블링 오퍼레이션이라고 가지고 포고라고 부르는데 이 포고 산업을 두테르테가 엄청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키웠을 때 어느 정도로 커졌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2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갬블링을 하러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일부러는 와가지고 일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하튼 간에 두테르테 정권 등장하고 나서는 중국인들이 필리핀 입국이 2배가 확 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늘었겠죠 당연히. 여하튼 지금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앨리스 고어는 거대한 조직, 온라인 사기, 온라인 도박을 하는 그 중국계 사마페라든지 깡패 조직이라든지 이쪽에 그 암흑 세계와 연결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앨리스 고어가 참 재밌는 게 작년에 불러가지고 청문회 같은 걸 했어요.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유행했대요. 필리핀에서.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 이름이 정확하게 본명이 뭐냐?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름이 뭐냐?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난 기억하지 못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탈출을 해요. 동남아로 탈출해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던 걸 갖다가 나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잡아서 다시 데려와가지고 지금 경찰이 구금 상태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는 앨리스 고였고 이게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계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앨리스 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하고 얼굴이 다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이 달라요, 지문이.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가 뭐 수사본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조사를 딱 했더니만 이 앨리스 고의 지문은 예전에 중국에 입국을 했던 고화핑이라고 하는 여자랑 지문이 일치하는 거예요. 필리핀 수사 당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 필리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필리핀 그거는 어디서 조작을 해가지고 여권을 사가지고 했던 거지. 이 사람은 그냥 100%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들여보낸 거예요. 그걸 들여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숙주로 삼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단지 암흑세계의 숙주뿐만 아니고 중국의 정보 당국에서 일부러 스파이론 보내가지고 하나의 정치가로서 이게 근데 시장으로 키워놓고 나서 더 잘 풀리고 나면은 필리핀 국회 같은 진출시켜서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완벽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분명히 타락한 정치가들과 타락한 관리들이 있을 거예요. 1억씩 주머니에 넣어준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편이 될 거 아니에요. 앨리스 곧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일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테르테하고 마르코스. 두테르테는 아까 말했죠. 친중이에요. 그리고 마르코스는 친미예요. 이 싸움이 지금 심각한데 지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마르코스 정권, 옛날에 마르코스 독재자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미국으로 망명가 있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인데 마르코스가 대통령 선거 용 나갈 때 두테르테가 자기 딸을 갖다가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마르코스 정권이 만들어질 때는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그 두 가문이 손을 잡고 만든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친중이고 하나는 친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데 2024년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대통령과 부통령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대통령과 총리 정도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대통령은 부통령을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은 언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많이 죽는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총잡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총잡이들이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내와 그다음 국회의장 3명은 반드시 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필리핀은 막장 중인 막장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뒤에 있는 거는 뭔가 하면 필리핀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엄청난 지금 경쟁. 이 경쟁이 붙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테르테 뒤에는 중국이 있고 마르코스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마르코스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확대되고 있는 걸 막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두테르테 같은 경우 돈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A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있어요. 강대국이 위성 국가가 있잖아요. 좀 가지고 놀고 싶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 돈을 보낼 때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다 들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컨대 상대방의 다른 이제 라이벌 강대국에서 봤을 때는 야 갑자기 저 나라에서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1,000억을 왜 보내? 예, 생각해봐 여러분들. 강대국이 어느 나라에다 돈을 갖다 1,000억을 보내 1조를 보내면은 다 공적 자금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관에서 써봤자 1년에 한 500억 쓴다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어느 해부터는 5조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보이잖아요. 아 그럼 이거 공작하고 있구나. 그럼 저 5조 원 중에서 몇 조 원 정도는 저 전기에 뿌려지고 관계에 뿌려지고 돈이 뿌려지겠구나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대사관에 간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적 자금이라고요. 이걸 막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떤 회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정부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예요. 강대국에서 한 매년 5천만 원 벌던데 내가 1조 5천만 원 벌게 해줄게. 그러면 1조는 내가 공짜로 주는 거다. 그러면은 그 1조 중에서 내가 너 이쁘니까 5천억 정도는 네가 가지도록 해주고 나머지 5천억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면은 합법적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 송금하고 나서는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지정해주고 있는 그 스파이들한테 좀 나눠줘, 현금으로.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이거는 합법적인 송금이에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돈은 복잡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포고 필리핀처럼 온라인 사기, 온라인 도박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보이는 조직이라 가지고 돈이 얼마나 버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돈들 중에서 꽤 많은 거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크립토 화폐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크립토 화폐 아이디나 패스워드 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000억치 이거는 너 패스워드 줄 테니까 이거 네 마음대로 써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자금화 될 가능성도 많죠. 만일 한국이 도박장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다면은 돈의 일부는 사실은 또 국내에서는 정치 자금으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예를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반면 교사를 여러분들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필리핀처럼 그런 문제, 포고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도박장이 되고 그 도박장에 나오는 돈들이 그 나라 갖다가 이제 부패시키는 그걸 갖다가 막을 것인지 여러분들 아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